안녕하십니까. 오진치과 강창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책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과연 눈으로 검사하는 것과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럼 실제로 충치를 갖다가 충치를 눈과 방사선을 검사했을 때 한번 어떻게 누가 더 잘 찾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윗면 충치를 볼 때는 눈이 훨씬 더 앞서고요. 그다음에 치아 사이에 있어서는 비등비등하지만 여기 하나, 즉 충치가 좀 더 진행됐을 때는 조금 눈으로 보는 것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눈으로 이만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방사선사진으로 이만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만큼은 여기 보면 윗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보다는 좀 더. 그래서 유리한 면이 훨씬 있지만 치아 사이에서 특히 초기 충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더 치아 사이 충치가 진행됐을 때는 좀 실력이 딸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야, 그럼 눈으로 보는 거하고 방사선 보는 거 보면 충치 다 찾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분 진단의 어떤 기본이 소양이 조금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라 그런 거고요.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영희가 80점 맞고 철이가 80점 맞을 경우 둘이 같이 본다고 해서 100점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진단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 봐, 눈만 보면 안 되잖아, 방사선도 같이 봐야지 다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후정 전문가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방사선 사진으로 본다고 해서 다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시험 문제와 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단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눈으로 찾았을 때 요 치아 사이가 좀 더 진행됐을 때 못 찾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블랙 섀도우 방법을 동원합니다. 블랙 섀도우라는 건 뭐냐면 보다시피 여기가 좀 충치가 먹게 되면 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장면들 한번 보면 여기선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요 부위가 좀 더 어둡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제 많이 썩어 있는 부위고요. 또 다른 것도 보면 어떻겠습니까? 요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실제로 보이게 되고요. 여기도 보이시죠? 금리 바로 옆에도 어떻습니까? 딴 데보다 어두운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자료가 없지만 여기 보면 여기가 약간 어두운 게 보일 겁니다. 다른 구멍 하나만 보시면 안 되시고요. 여기 어두운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어둡고 여기 어둡고 여긴 노란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좀 다른 부위보다 좀 어둡죠? 이런 데가 충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블랙 섀도우라는 방법은 여기도 썩어 있고 이쪽도 썩어 있고 이쪽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갖다가 일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이시죠? 구멍이 보이고 입구가 보이면 이렇게 썩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블랙 섀도우 방법이라고 해서 눈으로 찾는 것이 방사선 사진에 밀리지 않도록 이런 클리니컬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 한 3년 정도의 노력은 해야 이 정도를 쉽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확대경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위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 좀 거울의 각도만 조금만 조정해도 이렇게 어둡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조금 사진이 좀 확대돼서 좀 그렇긴 한데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도 깨끗하지가 않고 좀 더러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위에 충치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어져 있고 이 부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부위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왜 눈으로 보려고 하냐? 이 사진 방사선 사진 쓰면 되지. 그게 아니고 바로 방사선 사진에 피할 수 없는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세대는 뭐냐면 충치가 있다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하고 지켜보는 거기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방사선 사진들은 어떤 에러가 있냐면 초기 충치의 경우 약 80% 정도는 조금 지켜봐도 되는데 좀 미리 파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중간쯤 됐을 때는 사실 반반이긴 하지만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심한 거냐? 그래서 요즘은 개념이 바뀌어서 무조건 충치가 있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여기 구멍이 난 게 보이죠? 이건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 옛날에는요, 여기 보면 살짝 갈색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진 보면 얘나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사진만 보면 얘도 치료하고, 그렇죠? 얘도 치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과에 사진 찍으면 선생님 둘 다 썩었대 하고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많이 썩은 게 맞는데 옆에는 조금밖에 안 썩어서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둘 다 많이 썩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초기 충치의 경우는 80%가 안 해도 되는데 좀 일찍 하라고 진단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까요? 이런 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요걸 부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사진에서는 이게 어둡게 검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 옛날에는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요 구멍 난 거 보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치료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살짝 갈색기만 보이죠? 이건 충치가 멈춘 정지후식입니다. 하지만 사진상으로는 얘나 이렇게 많이 썩은 놈이나 얘나 많이 이렇게 썩은 충치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금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진상에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 여기 구멍 나 있죠? 이건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요거 볼까? 이것도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보기에도 좀 커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어때? 살짝 부식돼 있죠? 그러면 요런 건 좀 지켜볼 수도 있고, 조금 기다려볼 수도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또 많이 썩은 것처럼 보이니까 치료하게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를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사진 봤는데 여기 조금 검었죠, 실제로는. 근데 이건 사진상으로 아주 얘야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한 겁니다. 억울한 치아가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ROC 커브라는 걸 그려서 과연 이건 억울한 충치가 나오지 않게끔, 충치도 착한 충치가 있고 나쁜 충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건 나쁜 충치, 이건 하얀 거는 좋은 충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좋은 충치는 무엇이냐?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크게 구멍이 나지 않은 충치. 그럼 나쁜 충치는 뭐냐? 이렇게 구멍이 나서 빨리 치료하는 충치. 그래서 이런 걸 그려봤을 때 기준점을 갖다가 너무 초기 우식에 두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될 하얀 놈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약간 좀 더 상아질,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억울한 치아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착한 충치를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요즘 현대적으로 좀 더 그려봤을 때, 이런 ROC 컵을 그렸을 때 이쪽은 좀 억울한 정도, 이쪽은 잘 찾는 거. 그러니까 초기 충치를 기준으로 하면 거기만 썩어도 충치가 치료를 해라고 한다면 억울한 치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범낭지라고 좀 상아지라고 좀 더 속에 썩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억울한 치아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했을 때 선생님들은 A를 택할 수 B를 택할 수 있지만 결국 환자들이 못 찾아서 항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낮춰야 되고요. 또 요즘은 치료 중심이면 A가 맞지만 예방 중심은 B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치과를 또 많이 오고 예전보다도 치과 치료를 많이 받고, 또 요즘 과잉 진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아 치료는 충치는 천천히 진행되고, 암처럼 빨리 진행된다면 A가 맞고요. 근데 충치는 천천히 진행되니까 진단 기준점을 B로 낮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만 범낭질해서 충치 치료를 했다면 요즘 이제 지켜보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많이. 그 다음에 이렇게 상아질까지 갔을 때 무조건 옛날에는 했지만 이것조차도 요즘은 잘 닦고 관리한다면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그 내용이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바탕을 가지고 A로 할지 B로 할지 정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이런 방향으로 미국 교육도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북유럽 쪽은 벌써 이쪽으로 간 지가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이미 벌써 이렇게 했고요. 미국도 지금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뭐 허접한 책은 아니고요. 미국 치과 의사시험의 뭐랄까요? 참고 도서로 Other Operative Lantern Title이라고 해서 이렇게 참고 도서로서 기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사선을 찍어서 눈으로 일단 찾아보고 방사선사진으로 틀린 걸 좀 고치려고 했더니 치료는 좀 40% 인크리스 되고 오히려 정확도는 10%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방사선사진 찍지 말라. 그게 아니고 좀 더 신중을 기해라. 그런 취지고요. 결국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election Visual Tactile Diagnosis, 즉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걸 눈으로 확실히 보고, 눈이 완전히 아까처럼 제가 말하듯이 그렇게 눈으로 확실히 보고 나서 다른 진단 수전, 즉 방사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꼭 이용해라. 그리고 반드시 치료 전에도 그러한 에러, 아까 말씀드렸죠. 방사선 사진이 문제점이 뭐냐? 아까 요거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요거하고 그쵸? 충치가 조금 겉에 구멍이 안 난 것과 이렇게 구멍이 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에러,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조금 충치가 조금 진행된 다음에 하자라는 식으로 요즘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이런 문제로 지금
싸움이, 그래서 과잉 진단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교육이 뒤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짧은 시간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방사선으로 확인해라. 이렇게 하고 눈으로 해야 되는지, 눈으로 검사하지 않는 선생님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눈으로 보고 방사선 검사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만 검사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진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